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전세계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자, 미 공군의 훈련기 사업이죠. TX 사업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T-50을 이겨서 351대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차지해버린 보잉의 T-7 그 훈련기가 사실은 그 컴퓨터로 그냥 CAD로 다 만들고 또 이 부품은 3D 프린터로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실험, 풍동 실험까지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다 하고 하다 보니까 개발비 싸니까 또 제작비 싸니까 그렇게 가격이 우리 T-50의 한 반 가까이밖에 안 돼서 이겨버렸죠. 그런데 이게 그동안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잉은 그거 다 해결했다 하고 지금 양산 1호기 롤아웃 행사를 했어요. 우리 T-50에게 지위를 빼앗길까봐 지금 아주 마음이 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T-50이 다시 미 공군의 훈련기를 먹어버릴 수 있을지 한번 보겠고요. 또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전차 그리고 러시아 보급부대 러시아 장갑차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동안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아주 활용 잘했죠.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라스푸티차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땅이 단단해지고 나니까 야지로 그냥 막 기동을 해요. 그래서 매복 공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아주 기동성 있게 러시아 전차를 때려잡으러 다녔는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싼 구축 차량, 대전차 구축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 훈련기로 선정되었지만 설계 결함과 성능 부족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는 보잉의 T-7A 레드호크가 첫 양산형 출고식을 갖고 미 공군에 대한 기체 인도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체의 성능에 따라 ATT 사업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월 28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공장에서 미 공군용 T-7A 레드호크 1호기의 롤아웃 행사를 갖고 최초의 양산형 기체를 공개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4월 30일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 사관학교장 리처드 클락 중장 주관하에 이루어진 이번 롤아웃 행사에서는 보잉과 미 공군 주요 인사들이 참가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클락 중장은 미 공군이 50년 만에 T-38 탈론 훈련기를 대체하는 새 훈련기를 갖게 됐다며 T-7A의 인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 2018년 351대의 T-7A를 구매하는 92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서명하고 오는 2022년 개발 완료, 2024년 초기 작전 운용 능력 선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보잉은 지난 2021년 2월 24일 양산기 조립을 시작해 23년까지는 최초 납품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T-7A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풍동 실험을 대체하는 무모한 도전을 감행한 결과 고바등곽에서의 실속 문제, 윙락이라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 등이 발견되는 등 온갖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보잉은 해당 문제를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소프트웨어 수정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롤아웃 행사를 밀어붙였지만 미 공군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 공군은 지난해 말 전투사령부가 직접 Advanced Tactical Trainer, 즉 ATT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공개 경쟁 입찰을 공고하고 로키드 마틴과 보잉으로부터 각각 제안서를 접수했는데요. 미 공군의 변심이 두려워 급하게 양산기를 완성해 납품한 보잉의 첫 기체, 정말 보잉의 주장대로 모든 설계 결함이 해결되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방식으로 개발한 비행기였죠. 그래서 아주 주요 부품을 제외하고 상당한 수량의 부품을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가지고 제작비를 아주 절감하고 그리고 개발비에 이제 비행기의 가격 중에서 많은 부담이 들어가는데 이 개발비도 대부분 그냥 CAD로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테스트하고 이렇게 다 한 겁니다. 풍동 실험마저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다 한 거예요. 근데 풍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실제로 바람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동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전부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다 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가면 이 ADD에도 풍동 실험하는 그
큰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바람을 불어내면서 이제 여기에 비행기 모양이 여러 가지 이제 기동을 해보고 하는 건데, 여기서 실제로 보면서 데이터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저는 뭐 컴퓨터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현실을 잘 구현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투기 컴퓨터 시뮬레이터는 많이 타봤어요. 여러 개를 타봤어요. 뭐 T-50 뭐 해서 전투기 거의 기종별로 다 타보고 조종할 줄 모르지만 조종하는 이 흉내는 다 내봤는데, 제가 탔을 때 조종을 할 수 있었어요. 시뮬레이션, 이 시뮬레이터 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비행기를 저보고 시뮬레이터 조종했으니까 실제로 해보세요 라고 하면 제가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 상의 이 시뮬레이션 상의 이 가상현실하고 진짜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전부 다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시제기 만들어서 해보니까, 아니 고바든가 막 급기동하고 나면은 이게 막 이 실속에 빠지고, 비행기에 실속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추락하죠. 그리고 위임락이 생겨가지고 막 또 이 진동이 또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자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미 공군이 전문가들이 내놓은 이야기는,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 지금 진동이 너무 심하니까 이 소재를 더 강한 거로 바꾸든지, 그럼 소재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되면은 지금 계약이 2023년에 이제 납품 시작하고, 그리고 2024년에 IOC 선언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설계 다시 바꾸면 이거 날짜 지킬 수 없죠. 그러면 계약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은 미 공군이, 이게 이런 현실이었구나, 뭐 가격 싸다고 덜컥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해서 ATT 프로그램, 그래서 전술입문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실은 이 기본 훈련기까지 다 대체를 해버리려고, 그래서 최소 100대, 그리고 많으면 400대, 최소 100대, 많으면 400대 뭡니까? 일단 100대 전술입문기, 즉 이제 폭격하고 전투하고 진짜 공중전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전술입문기를 하는데, 요거 100대 하는데, 요게 좀 괜찮으면 아예 이 351대의 이거 전체를 다 해서 400대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 취소될 때를 미 공군은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록히드 마틴이 이거 뭐 T-50 가지고 우리가 한번 졌으니까, 록히드 마틴은 사실 이 T-50이 록히드 마틴 설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T-50 하나 제작하면 록히드 마틴에게 최소 100에서 200만 달러씩 로열티 같은 그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이 새로 개발할까 보잉처럼, 아니야, 지금 상태를 보니까 쟤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 T-50 이거 가지고도 할 수 있겠는데 해서 T-50으로 다시 입찰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T-50이 압도적으로 되지 않을까. 왜? 여기에는 뭐 A사 레이더 장착되고, 우리 T-50은 초음속되고, 훈련기로는 너무 비쌌지만 이게 전술 입문기로는 딱이죠. A사 레이더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암람 같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다 집어넣고 할 수 있으니까 미 공군으로서는 딱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괜찮다 싶으면 이게 F자가 들어가니까 파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캐스용으로, 근접 항공 지원용으로도 쓰는 이런 계획까지도 미 공군이 가지고 있으니 우리 한국 T-50 아주 밝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T-7이 지금 자기네들 나름대로 롤아웃 했는데 다 문제 해결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군의 대공세에 맞서 우크라이나군이 고정식 대전차 진지 외에 고속으로 기동하는 새로운 전차 킬러를 만들었으며, 이 전차 킬러가 전선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치고 빠지는 전술에 능한 이런 플랫폼, 러시아 전차 입장에서도 꽤나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레저용 소형 버기카를 군용으로 개조해 이를 대전차 공격용 플랫폼으로 변모시켰으며, 이를 통해 돈바스 전선에서 상당한 전과를 거두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4월 30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민간 시장에서 레저용으로 팔리는 2인승 소형 버기카를 개조한 대전차 미사일 차량이 우크라이나군에서 상당량이 사용 중이며, 이 차량이 러시아군 전차부대를 상대로 대단한 전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버기카는 단 2명이 탑승 가능한 작은 버기카에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스투그나 P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된 버전이었는데요.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이 버기카를 이용해 러시아군의 전차는 물론 헬기도 사냥하고 있다면서 이 버기카를 1만 달러 미만의 구축 차량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러한 버기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라스푸티차가 끝나고 지면이 굳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군이 도로를 벗어난 평야지대에서 대규모 전차 부대를 운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참호 안에서 고정식으로 운영되던 대전차 미사일들은 버기카라는 발을 달고 움직이면서 각지에서 러시아군 전차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과 버기카를 결합한 새로운 대전차 플랫폼은 버기카의 종류는 물론 장착되는 미사일의 양과 종류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러시아군 이 버기카에 꽤나 골치 좀 썩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자, 그런데 도색도 꽤 뭐 잘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야전에서 스프레이로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제대로 주문 제작한 상태인 것 같은데, 자, 이 뒤에 아까 뭐 사진 보셨겠지만은 뒤에 이제 뭐 탄을 한 4-5발 정도 적재를 하고, 그리고 아주 빠르게 기동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사일을 상부에다 장착해 놓고 쏘는 건데, 이게 스투그나 P,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인데 사거리가 무려 5.5km예요. 근데 속도가 느려요. 속도는 이제 레이저 빔 라이딩 방식으로 레이저 빔을 딱 목표에 타겟에다가 쏘고 그 빔을 따라서 이제 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초속 200m예요. 음속보다 거의 뭐 60% 채 안 되는 이런 아주 느린 속도죠. 그런데 이 레이저 빔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잘 비춰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이 날아온 걸 적전차가 보면 적전차가 이쪽을 향해서 방격탄을 기관총을 쏘면 이제 피해야 되니까 레이저 빔을 다른 쪽으로 그냥 뭐 타겟을 조절을 못할 수가 있죠.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다면 이제 이 미사일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액티브 레이더 시커 같은 경우는 그냥 딱 타겟팅 해놓으면 뭐 거기를 향해서 그냥 날아갈 텐데, 이건 조금 그런 단점은 있지만 사거리가 무려 5.5km나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 카모프 50이 그 공격 헬기 잡았던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원래는 뭐 집에 숨는다든지 건물 위에 숨는다든지 아니면 참호를 파고 숨어 있다든지 아니면 수풀에 숨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차가 지나가면 쏘고 또 위에서 내려 꽂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여기는 평원지대, 완전히 평원지대니까 전차가, 그리고 라스푸티차 끝나니까 그동안은 도로로만 기동하니까 도로 가해 또 매복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는 이 전차가 아무데나 그냥 다 다니니까 이걸 전차를 이제 찾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차 승무원들도 잠은 자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루핑을 해서 야간에 뭔가 잠을 자기 위해서 전차를 바깥에 해놓고 그 사이에 뭐 야전 텐트 치고 또는 침낭에서 잠을 자고 하는 이럴 때 이렇게 버기카를 타고 인근에 접근해서 사거리가 5.5km 되니까 멀리서 레이저 빔을 딱 쏴가지고 레이저 빔 안 보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격파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기동성 있게 그런 사냥을, 전차 사냥을 하러 다니고, 또 이 여기에다가 또 드론 실어서 정찰까지 해서, 자, 정찰 쫙 해가지고 어딨어? 저기 있네? 그럼 또 버기카 타고 가서 멀리 한 4km, 5km 밖에서 미사일 쏴서 전차 격파, 또 그리고 도망. 이러니 러시아군이 정말 이 힘든 전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군은 정말 이런 아이디어까지 짜내어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 보면 정말 우크라이나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머리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놓는 거 보니까. 아무튼 이 버기카 대전차 구축 차량, 정말 값싼 대전차 구축 차량인데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계속 발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